어머니가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애 보는 기계잖아요. 늘 하시던 거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애 키우는 기계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며느리에게 크게 한 방 먹이려고 합니다. 오냐, 내가 한번 당해봐라 망할 거사. 저는 손주를 보는 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의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70대 시어머니 박영란 씨는 손주 민준이를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며느리 지연이 회사에 복귀하면서 어머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영란 씨는 기쁜 마음으로 손을 잡았죠. 그래, 우리 손주 내가 봐줄게. 엄마 아빠 열심히 살아야지. 처음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외벌이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뭐라도 도움이 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아침 7시에 집으로 가서 손주를 받아오고 아이랑 놀고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친 몸이지만 손주의 손이 목을 감싸 안아줄 때면 모든 피곤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며느리 지연이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내일도 7시까지 와주세요. 주말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무슨 일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오늘은 좀 늦어요. 민준이 저녁도 좀 챙겨주시고요. 어머님, 애기 옷 빨래는 미리 해놓으세요. 감사 인사는 점점 사라졌고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한 달 내도록 주말까지 내내 아이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회사 일로 이번 주만. 어머님 이번 주는 그이 회사 사람과 모임이 있다네요. 우리 주말에 등산 갈 건데 어머님이 민준이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한 달 내내 주말까지 혼잣말이 나오려는 걸 삼켰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한 줄 메시지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이 아팠습니다. 밤새 속이 뒤틀리고 체기가 올라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민준이를 하루만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 될까? 그런데 돌아온 답장은 딱 한 줄이었다. 어머님,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세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잡은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혹시나 문자를 잘못 봤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을 찾아 쓰고 다시 한자 읽었습니다. 힘들면 그만두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에 지연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이유식은 아침에 미리 해놓으세요. 저녁에 이유식하면 상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않던 말을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민준이는 내가 직접 키워. 며느리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책임을 맡은 적은 없어. 나는 도와준 거야. 그게 뭐가 달라요? 달라. 영란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선의로 시작했지.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구나. 너희들에게는 권리가 되었고 나에게는 선의가 아닌 의무가 되어 있더구나. 그게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상처받는 순간이야. 지연은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손주 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예쁜 미소의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을 곱게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문 앞에는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너희 가정의 육아는 너희가 직접 책임져라. 나는 내 삶을 다시 산다. 지연은 쪽지를 보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무너져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몇 달 뒤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이 아닌 조용한 전원주택 앞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모종삽과 이제 막 멍우리지는 다육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작은 정원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꽃들과 함께 조화로운 모습의 영란 씨가 보였어요. 이젠 더 이상의 시어머니가 아닌 영란 씨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히 자기 삶을 찾아간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매일같이 시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영란 씨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사랑했지만 자신을 도구로 취급하는 집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도움은 고마움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당연함 속에서 붙잡아둘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산들바람이 지나가듯 그녀의 얼굴엔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